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마감 결과 2주 연속 하락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4주 연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블 D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 GDP 증가율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경제 지표 또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비교적 견조하게 지난주를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장은 전강 후약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3% 내리면서 1768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내리면서 479선을 걷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후반부 들어서 매도량을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 전반기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 이에 디커플링 되면서 코스피 지수 1780선 회복하며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6포인트 내리면서 176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780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90선까지 가까이 가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수가 축소되면서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지만 이번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상태에서 낙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35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6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이 매도로 흐름을 바꾼 뒤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는 1,2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1포인트 내리면서 47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482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물에 현재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480선 내주면서 47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84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80억 원 정도 비슷한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이 16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원 80전 내리면서 1181원 20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감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상승폭도 제한된 상황에서 1180원대 초반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물산이 1.8% 오르고 있고요. GS건설이 3.9% 오릅니다. 현대산업도 4% 오르고 있고요. 코오롱건설이 4.3%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주들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사고 있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LG화학이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호남석유와 하나케미칼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호남석유가 1.5%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케미칼이 3%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주회사주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들의 선전과 저평가 매력에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LG가 2.8% 오르고 있고요. CJ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3%, LS가 4% 오르면서 지주회사주들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줄기세포주와 신종플루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주들이 호재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관련주들 상용화 기대감에 오르고 있고요. 신종플루주들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을 앞두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산성 PNC가 9% 오르고 있고요. 젠백스가 10% 오르고 있습니다. 세원셀러텍이 9.7%, 파루가 9% 오르면서 줄기세포, 신종플루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주 살펴보겠습니다. KT가 스마트 워킹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SKCNC가 강보함 유지하고 있고요. 필링크가 8%, 인프라웨어가 8.4% 큰 폭으로 오르면서 클라우딩 컴퓨팅주들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현재 건설주들은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화학주들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2시 고발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선연물 가격차를 나타내는 베이시스가 콘텐고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 내리면서 176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이 개인과 기관 약간 포지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 주말 다소 좀 우려했었던 어떤 경기 둔화의 우려가 단기적으로 좀 진정되는 모습으로 월요일 오전이 시작되었었는데요. 다만 이런 어떤 수급 안정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어떤 상승 시도가 전개되었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차익성 매물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세로 전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매수세를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유발 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가 있고, 또 시장을 어떤 상승으로 이끌 만한 다소 좀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점도 전반적인 시장의 성격을 종목 장수로 만들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압력 자체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와 또 기업 이익 측면 등과 같은 이런 펀더멘탈 모멘텀이 다소 좀 둔화되고, 이런 둔화에 대한 과정을 다소 좀 우려하는 시장 심리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는 다소 좀 침체된 가운데 전개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1800선을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도 했는데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후반부에 갈수록 좀 답답한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리고 또 환율 시장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전체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경제 지표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은 전체 글로벌 경기에 가해지고 있는 어떤 경기 하강의 압력에 맞서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결정지을지에 대한 어떤 시험대가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는 주초에 유럽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결과와 또 미국 2분기 GDP와 관련된 결과 내용 등이 현재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한 상황,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외환 시장과 전반적인 어떤 수급도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선 최근 달러의 방향성과 글로벌 경기 상황과는 역상관성을 가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어떤 경기 둔화의 우려가 강해질수록 전반적으로 또 달러화에 대한 어떤 선호가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 주 환율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철저하게 경제 지표와 연동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시 매수가 주 후반에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지만, 오늘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중 고점에 접근 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 강화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마감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텐데 현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인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나을지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투자 전략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모멘텀 측면에서는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 보입니다. 또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축소된 가운데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대응력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현재와 같이 어중간한 시장 위치에서는 어떤 급락시 분할 매수의 관점은 대응해 볼 만하지만, 어중간하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관망세를 유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굳이 시장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본다라면은 시장의 흐름과는 다소 좀 무관한 상관성이 낮은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여전히 업황 및 이익 모멘텀 측면이 유효하다라 볼 수 있는 화학 업종 정도로만 전체적인 관심을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IT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다소 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점 대비 어떤 반발력을 점검하면서 어떤 단기적 측면으로서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만의 어떤 대응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약간 이상하네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부진합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오전장 흐름부터 여태까지는 지난주 시장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나와도 시장의 수급 상황 때문에 흐름이 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에 부동산 대책 등의 재료가 건설주 상승을 만들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0.74%까지 상승을 하던 시점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하락 압력 쪽으로 또 돌아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다시 외국인 파생상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6월 옵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9천 계약 매수 우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또 5천 계약을 매도하고 지금도 또 5천 계약 수준의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90포인트대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중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에서 또 외국인 매도세가 동반이 되고 있는데요. 1790포인트대는 기존의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오늘의 그 추세선이 위치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파생시장 쪽에서 수급 악화가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좀 거슬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장중 변동성 마무리로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장중 변동성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는 14일 앞둔 시점인데요. 투자 주체별로 포지션 매매에 대해서 서서히 신경을 쓸 타이밍이 들어가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 벌써 일주일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 주식 투자자에게도 당분간은 파생상품 시장을 좀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 쪽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베이시스에 큰 악영향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교적 악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정됐었던 중국의 7월 경기 선행지수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재료가 시장에 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 지난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던 경제 둔화 문제, 여기에서 좀 자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제 지표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야 될 텐데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난주 미국 쪽의 경제 지표가 크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역시 미국 쪽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든 분위기죠. 그래서 중국 쪽의 경제 지표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곧 발표될 그럴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4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둔화되는 그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이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서 찾으면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머징 마켓, 특히 디커플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화권 증시하고 한국 증시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이유가 뒷받침이 이렇게 돼준다면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안 좋은 경기 소식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하고 미국 동시에 거론되는 모습이죠. 8월 초에 미국의 FOMC 회의 그 당시부터 이러한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거론되어 왔었고요. 중국의 경기 지표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긴축의 완화하고 더불어서 경기 부양 조치가 기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는 이제 그것이 언제 공개가 될 것인가 또 내용이 어떤 분야에 수혜가 될 것인가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미국 쪽이 세제 혜택의 연장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재료는 좀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이미 거론된 산업구조하고 또 성장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확실하게 좀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문을 꼽는다면 결국 저탄소 그린 에너지가 큰 흐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주식시장의 신성장 동력 테마하고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딱 좋은 성격의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강세 보이는 종목들의 또 이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화학을 중심으로 한 소재 섹터의 강세나 오늘 같은 경우 호텔 신라 같은 중국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의 강세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은 경기 선행지수의 수치만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할 그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기대보다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긴축의 완화나 경기 부양 조치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악재라고 하더라도 호재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시장이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에서 들려왔었던 경제지표, 고용이라든지 주택 관련 지표가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중국 경기 선행지수 오늘 좀 늦게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또 늦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지표 항상 그렇게 하루 먼저 또 하루 늦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을 놓고 보면 주택 매매가 24일부터 25일 사이에 기존 주택, 신규 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신규 실업수 당첨 건수가 또 26일, 그리고 주말로 이어지면서 2분기 GDP 수치가 나오는데요. 기존 주택 매매가 안 좋은 모습 속에서 신규 주택 매매 좀 긍정적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주택 지표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고용 지표가 전주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예상되고는 있는데 전주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시점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2분기 GDP 쪽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요. 계속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블 딥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GDP 수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비 수치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큼 안 좋아지느냐 이렇게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설마 마이너스는 안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블 딥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약간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쪽에서 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중국 쪽에서의 호재나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은 모멘텀을 찾기 힘든 그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원활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포지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수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이제 전주말 미국 증시의 혼조세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최근 고점 부위에서의 수급적 한계 그리고 모멘텀 부재 속에서 수급 간 주체 이런 쪽에서의 눈치 보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흐름상 적극적인 매도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프로그램 순매수의 적극적 유입으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미국의 그 GDP의 수정치가 나오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눈치 보기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4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850억, 기관 쪽에서는 1,44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83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1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8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들 그리고 또 건설주들에 대해서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이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증시는 핵심 몇몇 종목들 그리고 업종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화학주들, 중국 관련한 이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의 업종들이 강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인 효과, 건설주에 대한 8월 말 정부의 이 경기, 부동산 경기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방안들 이러한 부분이 조금 가시화되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와 LG화학, GS건설과 현대건설, 제일모직 등으로 순매수를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전기전자 쪽,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LG와 삼성전기, LG전자, 포스코, 그리고 우리금융 쪽으로 순매도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순매수하는 종목들 기관들 쪽에서 제일모직, 그리고 대림산업, 호남석유, 현대증권과 한화 등으로 순매수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도 쪽의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제철이라든가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우리금융, 삼성전자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제일모직과 GS건설, 현대건설, OCI와 호남석유 등으로 순매수가 동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쪽으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오늘 4%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여기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을 갖다 제외를 시키겠는데요. 그동안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그리고 SK에너지, 삼성전기, 하이닉스 그리고 제일모직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걸로 말씀을 드렸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추격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시세 탄력 둔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 동시 순매도가 이제 잡히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닉스 쪽은 일단은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전자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기가 있었는데, 일단 삼성전기 쪽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고요. 아울러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제 관심 종목 율촌화학 쪽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는 포함을 좀 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현재의 이슈화가 되고 현재의 탄력성이 유지가 되는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중기 종목,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중기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율촌화학은 포트폴리오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관심 종목으로 해서 향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적인 측면은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심 계열의 이제 포장재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60%를 농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매출 성장 자체는 이제 꾸준한 상태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해서 농심 쪽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가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매출 다변화를 위한 점착 필름 및 휴대폰 LCD 보호용 점착 소재 부문의 흑자 전환,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 이후 소재 산업 사업 부분의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성장 동력을 이제 새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터치폰용 핵심 소재하고 2차 전지용 셀파우치 등 이제 소재 시장도 새로운 매출의 신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연말로 다가갈수록 중소형주 옐로칩의 배당 메릿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당사의 장점은 이제 바로 매년 500원씩 배당을 하는 고배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로 해서 시가 배당률이 이제 5% 이상으로서 중기 보수적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편입을 안 시키는 대신에 이러한 배당 메릿이 이제 가중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십자봉 형식의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그러한 이제 십자봉 형식의 이제 양봉이 이제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 실현 내지는 향후 내일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갭 상승한 부분을 이제 조만간에 매출을 거쳐서 이렇게 채워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100원에서 9,250원까지의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5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제 이런 테마가 이제 배당주 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의 배당의 시즌은 아닙니다만은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1,500원 정도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연말까지 봐서 12,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손절가는 이제 9,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 부분은 200일선과 60일선이 하향이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율촌화학 관심 업종으로,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급등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 그 바이오 관련주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셀바이오텍 2분기에 실적 호전이 이루어졌고요. 또한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산균 제품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체로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점은 5,480원인데 오늘 장중에 그 고점에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진입하면서 직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췌장암 면역치료제의 임상 시험이 3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좀 주춤하면서 이러한 그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일부 종목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따라붙기는 좀 어렵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는 그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한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직전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지 13,800원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보인데요. 상보는 최근에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O 필름을 대체하는 CNT 필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그 상용화가 완전히 됐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상용화에 근접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5월 고점인 13,700원에 오늘 도달하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3일 동안은 대형 양봉을 터뜨리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오늘 장중 저점인 12,500원 부근 이런 부분을 깨지 않는 흐름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보유한 분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고 직전 박스권 고점인 13,700원을 확실하게 넘어갈 때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자리를 넘어갔을 때 반드시 지지 라인은 직전 고점인 13,700원 부분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짧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ITO 필름을 대체하는 CNT 필름의 향후 상용화 여부를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 젠백스, 상보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흐름이 다들 괜찮습니다. 한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셀바이오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음료는 꼭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유산균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최근에 그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산균 시장은 유럽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셀바이오텍은 그 분야에서 새로운 그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지지라인을 4,800원 정도에서 구축을 하고 박스권 돌파를 현재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현재까지 한 1,000원 정도 오른 가격, 한 6,500원 정도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지 라인은 최근에 저점 라인이 한 5,000원 부근인데요. 한 4,800원 정도까지 지지 라인을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역시 상승세가 괄목할 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월요일부터 좀 부진하면 항상 기분이 별로거든요. 바깥에 또 비까지 오고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황에 대한 말씀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좀 집중되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딱히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수급 주체에도 사자와 팔자가 좀 같이 공존하고 외국인들도 크게 주력으로 사는 업종과 파는 업종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기관도 딱히 모멘텀 플레이만을 지금 하고 있어서 큰 시장이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가가 좀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비춰지면서 국내 기업은 그나마 상당히 견고한 흐름세를 또 나름대로 해외 업체들보다 상당히 견고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제 경제 지표에 좀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향후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악화되면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존에 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재 업종이라든가 산업재 업종에 조금 집중화하는 현상들을 조금 더 단기간에 좀 보여주시는 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9월하고 10월 정도의 경기 선행 지표가 예측치가 한 9월, 10월 정도에 지금 터닝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본격적인 추세 상승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 좀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와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좀 단기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테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김보람 아나운서도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건강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종플루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세포 관련주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이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봐드리지도 못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나노엔텍 매수하신 가격대를 지금 살펴보니까 7,200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과는 괴리가 상당히 좀 크긴 한데 그래도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 이제 헬스케어나 유헬스케어에 관련된 테마 형성에 조금 더 그 민감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그리고 그 유헬스케어라는 그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 투자를 해왔고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지금 메가스타들이라든가 메디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상 3상에 들어가면서 전체로 조금 본격적인 제품의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인데 나노엔텍도 거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인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에 좀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실적 부분보다는 조금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흐름은 좀 갖춰져 있는 모습을 5,000원대와 지금 6,000원대에 좀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성장 동력으로 발판을 잡을 때는 이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완벽하게 이제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주가 상승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6,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가 수준은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게 양상 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그때 흐름이 좀 변할 것이다.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 일단 모멘텀이 형성됐을 때 단기 7,000원 정도의 모멘텀 플레이로 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7,000원을 좀 보유하시는 관점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손절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의 주가 흐름이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추가 모멘텀에 대한 모습을 좀 재료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주가의 거래량과 동반한다면 7,000원 수준까지는 좀 무난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테마 형성도 좀 가능하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에 따로 조정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비중 조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엔텍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ICT가 많이 내리고 있죠. 3% 급락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9,400원이고요.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7718님께서 방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ICT 낙폭이 큰데
최근에 좀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실 것 같아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을 다 포스코 그룹 안에서 성장 동력은 포스코 ICT가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최근 내 주가가 조금 더 급등하는 모습은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은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어떤 그린 정책에 대한 발맞추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 충전 시설에 대한 부분도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 충전 시설을 의무화하면서 이 종목도 상당히 앞으로 실적 지가속은 상당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성장 동력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오늘 좀 주가 폭이 단기 상승폭에 대한 부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현재 수급 상태에서 이 종목은 좀 수급 상태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라색 선과 녹색 선을 잘 보시면 기간 매수세에 이어서 1차 상승을 이뤄냈고, 네. 지금 2차 만원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오늘은 기간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니면 기간이 오늘 장중 수급을 체크해 본 결과는 기간 매도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9,000원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장 동력이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 그리고 요 최근에 보시면 LS라든가 LS산전,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이 중국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스코 ICT도 오늘 장 후반에 조금 꼬리 달아지고 크게 9,000원을 이탈하는 가격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간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 수준은 만원대를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원대 이상 올라오시면 1차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2,000원 선까지는 성장 모멘텀과 함께 같이 좀 주가 형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지금 이 하단선인 8,500원 수준 정도의 손절가를 보시고요. 목표 1차 목표권 만원 정도 이상가를 오버하면 1차 매도, 2차에는 12,000원 수준까지 끌고 가셔도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1, 2차에 걸쳐서 매도 가격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포스코 ICT 살펴봤습니다. 낙폭이 있지만 너무 짧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ICT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낙폭이 좀 있는 종목을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종목 중에 4775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비츠로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최근 차트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가 지난주 들어서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츠로셀 오늘 7%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대한 주가의 변동폭이 일어나는 것들은 크게 문제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양상인 것 같고요. 단기 21선이 이탈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회사 자체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리튬 1차 전지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국내 점유율이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올해 실적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든가 어떤 업황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200원대 좀 고가권에 사셨기 때문에 좀 단기 불안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6,500원 손이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기 급등 종목군들은 이탈하는 것보다 반등 시점에 주식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7% 이상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는 6,000원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게 시세가 이탈했을 경우에 주가 수준을 좀 버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목표가는 7,200원 수준 정도의 지금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모멘텀 플레이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000원 수준 고점 수준 정도까지 다시 한번 주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 단기 상승 기류로 다시 복귀된다면 8,000원 수준 정도의 목표가 잡으시고, 일단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좀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게 20%까지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소재를 살펴볼 텐데요. 이와 연계해서 풍력주 전반적으로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죠. 이 풍력주가 전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글을 보니까 뭐 잊혀진 테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풍력주들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또 현진 소재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4,500원이고요.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진 소재 풍력주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최근에 그 베스타스가 세계적인 풍력 1위 업체죠. 그 업체가 이제 2분기에도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풍력주에 대한 부분이 실적 우려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좀 더, 회복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팽배해지면서 뭐, 동국 SNC라든가 뭐, 태용, 뭐, 지금 단조업체라고 하는 유니슨, 용현비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풍력업체, 잊혀질 테마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조업체들이 제 개인적으로 3분기 정도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지금 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조선업 대부분의 단조업체들은 풍력과 조선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또 이슈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한 큰 줄기 안에서 2차 전지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 뭐 할 거 없이 LED 전부 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린 환경에 관련된 종목들 성장 동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잊혀질 테마라기보다는 좀 더 그 시기 조절에 대한 그리고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각세기가 풍력 쪽에 대한 풍력하고 태양광의 좀 큰 차이점은 태양광은 고용을 창출하는데 풍력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각 정부에 대한 속도가 풍력 쪽이 좀 느려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이 좀 안 쫓아오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진 소재 언젠가 지금 뭐 올 하루 언젠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회복돼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 수준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손절가는 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 안에서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보고 좀 넓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26,000원 정도 지금 긴 호흡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26,000원 정도 수준 정도의 목표가를 긴 모멘텀에서 좀 26,000원 수준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현장에서도 상담해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네. 지금 현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긴 모멘텀을 가지고 길게 성장 동력을 믿고 이 회사에 큰 변화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좀 여유 있는 투자가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관심 종목을 따로 준비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매수하신 비중이 20%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단조업체들이. 근데 3분기 실적 부분에 갔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분명히 전망치가 나올 겁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생기긴 좀 어려운 양상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재 지경부 쪽에서 8월 정도에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정부 정책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모멘텀이 세워진다면 그때 비중을 좀 더 그 첫 스타트 할 때 거래량이 실릴 때 네. 비중을 좀 늘려서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좀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멘텀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모멘텀이 나왔을 때 놓치지 말고 비중을 좀 더 20%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20% 정도 더 늘리셔가지고 좀 더 수익권을 진입했을 때 종목을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현진 소재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이 더 올라왔네요. 현대차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5557님께서 문자를 방금 보내주셨는데요. 14만 7천원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많이 내리고 있죠. 현대차 주가 흐름, 향후 전망, 그리고 또 이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그에 대한 충고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자동차 업체의 전반적으로 흐름인데요. 지금 중국하고 인도 시장은 4개월 연속 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고, 유럽하고 미국 쪽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매출에 대한 부분은 미국하고 유럽 쪽,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기 앞으로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국 모멘텀이 향후 어떤 시장을 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지금 단기적으로 현대건설의 인수에 대한 논란들 때문에 또 주가에 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보다는 본질적인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IT와 자동차 업종 큰 테두리 안에서 좀 엮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월 정도가 경기 선행지수가 좀 터닝하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수준은 9월 수준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는 좀 인내하실 수 있으시면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만큼 터닝을 한다면 본격적으로 IT와 자동차 기존 주도주분들이 다시 한번 주가 수준을 상승하는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지금 IT에 많이 빠져있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집중 조명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으시면 기다려 보시고, 아니면 현재의 흐름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122선 차트 흐름을 보면 오늘 122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인데요. 122선이 이탈을 하면 지금 12만원 선까지는 지금 열려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13만 2천원 수준 정도가 이탈한다면 단기 좀 일단은 손절에 대한 영역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부분은 목표가는 14만원 정도의 단기 짧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업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더 나중에야 다시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좀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SSCP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긴 한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코스닥 IT 부품업체들 다 같이 좀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지금은 코스닥 시장 전체의 거래량 감소와 전체적인 코스닥 IT 업종들에 대한 피크 논란과 거기에 대한 맞물린 성장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들이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SSCP도 좀 그렇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주가 수준 똑같이 같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권에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T 부품업체도 경기선행지수에 도는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 시장이 되고, IT 부품업체들이 대부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코스닥 종목군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SCP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122선 라인에 7,400원대에 지금 딱 붙여져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모멘텀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양봉이 도출을 하지 않는다면 옆으로 행보하고 한 단계 이 박스권 하단이 7,000원 수준까지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상태는 지금 7,300원대 매수시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올라오면 좀 팔아놓고 좀 더 추세를 좀 지켜본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분명 매수는 상당히 잘하셨는데 수익도 극대화해 놓은 시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그래서 비중을 30%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올라가면서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고요. 네. 어떤 하단의 목표, 저희가 손절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은 하단 목표치를 결정해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로 올라가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과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 종목을 어느 수준까지 견디려면서 그 종목을 좀 모두 다 청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목표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하단도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 흐름에 맞춰서 어떤 기준점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집이라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종의 고집을 좀 부려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우상향하는 종목군 안에서 그리고 우하향하는 종목군에서 우하향하는 종목군에서는 고집이 굉장히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상향하는 종목은 그 고집이 굉장히 대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계속 고점에 대한 부분 어떤 그 큰 추세에 대해서 대세 상승을 이익 실현을 하시려면 그 저점 수준을 계속 지지단을 좀 올려가시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은 그 상향시키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그 이익치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삼성테크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시장에 지금 딱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내수업종하고 화학 섹터 그리고 지주사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NHN을 들고 나온 뭐 주요 회사의 내용도 있지만 영업이익률에 대한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우리 상장업체 영업이익률 1위 업체고요. 2위 업체가 원래 2위 업체가 강원랜드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네. 2위 업체가 NHN으로 이번에 좀 바뀌었고요. 3위 업체가 강원랜드입니다. 지금 요새 최근에 NC소프트와 그 강원랜드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잘 아실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NHN은 네이버 재팬에 대한 검색 서비스가 점유율이 일본 쪽에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포털 사이트인데요. 점유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모바일 서비스 확대가 되시는 건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테라라는 게임이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 하반기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모멘텀 플레이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41선 라인과 지금 꾸준하게 121선 라인에서 지금 갇혀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수급적인 모습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선과 보라색 선. 금요일날 자전이 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두 개가 30만 주 정도 자전인데 기관은 지속적인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었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단기에 자전 거래가 형성이 됐다는 건 기관 매도와 외국인 매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매도가 거의 클라이막스에 다 와서 블록 딜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인 사인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자전으로 인한 단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 매도세가 일단은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만 매수가 18만 5천 원 수준 정도에서 오늘 종가 수준 정도, 부합 수준 정도면 매수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 20만 7천 원 정도의 박스권 상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모멘텀으로서 네이버 재팬이 성공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로 갈수록 또 강화된다면 목표가는 20만 7천 원이 아니라 이 박스권 큰 대세 박스권을 이탈한다면 그 후에는 2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과 단기적인 시각을 좀 같이 공유해서 보셔도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정금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는 176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과 함께 주요 소식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